368쪽에 보시면은 이미 했던 건데 그 보세편 매장 판매한도에 보시면 그 심화 규칙 제69조의 사에 600이 800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밑에도 합친 것도 입구장, 면세점과 입구장, 인도장의 그 한도도 합해서 800달러죠. 그죠? 예,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7쪽 아주 용어가 살짝 바뀌었는데, 377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이게 지금 뭐에 나오는 거냐, 종합보수계획 운영인의 물품관리 나오는 건데, 그 6항에 보시면은 장치한 경관물품을 외국물품이라는 말로 바꿔두래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채화 공매에 어떤 부분이 장치한 경관물품이 아니라 외국물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준용규정도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382쪽 382쪽 여기 보시면 이제 장치한 경관물품의 매각이 나오는데요. 382쪽에 그 1항에 보시면은 1항이 기간이 지나면 공고하는 매각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하는 매각한다. 그래서 긴급히 매각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6호가. 우리 분명히 이제 이걸 관성장이 화나서 창살 기부 그렇게 외웠는데요. 이제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요. 요건 이제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긴 해야 되는데, 6번에 6호에 강제징수나 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에 체납 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품, 여기 중요한 말은 이거네요. 그죠? 압류. 결국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품도 그것도 장치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5번에는요 관성장이 나왔는데, 6호에는 결국 뭐 강제징수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법의 이름도 분명히 바뀔 게 없는데, 여기 보니까 세관장 있죠. 세관장, 요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 뭐 사람은 세관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성장이 화나서 창사기부 거기에 관성장만이 아니라 이제 세관장도 들어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예,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실 부분은 지금 뭐 3분의 2 정도 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산악회를 했었는데 거의 다 왔다는 얘기를 산에 올라갈 때부터 들었어요. 네, 하루 종일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다. 네. 가면 또 있고 막 그랬어요.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예. 383쪽에 보시면은 이거 이미 했던 건데, 이전에 이건 뭐 안 바꿔도 상관없을 정도로 요 법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행령 220조의 법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혹시 안 바꾸신 분들은 바꿔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84쪽 384쪽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209조의 1항에 세관장은 장치한 경관물품을 매각하려면 이런 편이 나왔는데, 외국물품이라고 바꾸셨어요. 외국물품. 꼭 장치기한이 경과된 물품만이 매각 대상이 아니거든요. 장치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장치기한 경과 물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옳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국 물품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장치기한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다는 게 더욱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법을 바꾼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장치기한 지난 물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나기 전이라도 팔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 하나가 바뀌었지만은 아주 큰 의미가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그 388쪽인데요. 388. 저 위쪽에 보시면은 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208조 2랑 6호의 물품은 제외한대요. 이게 뭐죠? 이게 조금 전에 썼던 그 장치가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의 6번째 있죠? 새로 들어간 그 부분은 제외한대요.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12조가 1항과 2항밖에 없었는데 3항과 4항이 추가되었어요. 3항과 4항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어우 진짜 많다. 3항에 보시면은 208조 1항 6호의 물품이 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호 이번에 세관장이 압류한 물품 있죠. 그게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그 물품이 210조에 따른 방법이라는 게 장시장 경과 물품의 매각을 다 얘기합니다. 경쟁입찰 경매 위탁 판매 수익 계약을 다 말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유찰 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제된다. 제가 이 문장을 몇 번 읽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보세요. 유찰 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 있는데 그리고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말 그대로 충당하기 위해서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러면 내라는 건가?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가격은 매우 큰 금액이잖아요. 100만원짜리면 100만원. 근데 그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체납액은 그거보다는 좀 적을 텐데. 아니 세금 정도가 체납액이죠. 그러니까 뭐 물건값이 한 100만 원이면은 뭐 체납이 되어서 뭐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20만 원 뭐 내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은 1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일단 납부해라. 이런 얘기잖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매각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만약에 매각이 됐다라면 세관이 100만 원짜리를 매각을 해서 100만 원을 구했겠죠. 그죠? 현금 100만 원이 있을 텐데 자기가 못 팔아놓고는 세관이 못 팔았는데 매각되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 돈을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가격만큼이래. 그 부분을 마치 매각된 것처럼 그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여기다 예치시켜 여기다 가져와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기한 내에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유산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보고 아예 국고에 익숙한대요. 진짜 독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가 산 것처럼 돈 가져와.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싫다고 하면 돈을 안 가져오면 아예 국고 기속시킨다. 그 얘기예요. 6호가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간 그런 규정입니다. 또 하나 보실 부분은 409쪽. 네. 거기 과세법상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 제가 정리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제목이 좀 바뀌었네요. 그죠? 특수관계자의 과세결정자료 등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거기 사망의 내용도요. 그래서 과세결정자료뿐만이 아니라 증명자료라는 게 더 들어갔어요. 예. 용어를 좀 바꿔놓으시면 좋겠고 이미 이전에 봤지만은 4번에 116조의 2에 특허보수의 특례에 보시면은 거기에 특허 보세 판매장에 특허 갱신할 때 중소기업이란 말이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냥 두 차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신 끝에 한 문장이 더 붙였어요. 이 경우 갱신 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한 번 갱신할 때마다 5년씩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세 판매장 즉 면세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껏 뭐 점포 차려놓고 면세점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2년마다 갈리고 뭐 5년마다 갈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로 그냥 갱신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한 번 갱신하면 5년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에게만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똑같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보실 부분은 412쪽인데 412쪽
보시면은 233조의 2에 제목이 하나 바뀌었는데 에이 이것도 뭐 7월 1일 날 시행하는 거군요. 근데 굳이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7월 1일 날 시행되는 것은 4월 시험에 오히려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나오고 7월에 그만 바뀌고 이미 법은 바뀌었어. 7월 내 시행만 해. 그럼 중간에 좀 애매한 단계를 시험에 내기는 제대로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낸다면 사실은 그래요. 제정신이 된다면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몇 명 들어 있어요. 예. 그 다음 그래서 이 원산정보원의 설립이라는 부분에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갑자기 들어갔는데 다행이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못 붙으면 외워야 된다. 그렇죠? 요거 외우기 싫으면은 요번에 빨리 붙으세요. 알았죠? 아니면 저걸 가르쳐 버릴 거니까. 417쪽에 보시면요. 415쪽에 보시면은 415쪽에 이거 중요한 거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지지장권 보호 부분인데요. 여기에 어딜 보시냐면 여기 네 번째 줄에 여기 사실이라는 말 앞에다가 여기다가 또는 통과 노치구 도착 사실 이렇게 통과 노치구 도착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놓으세요. 저게 뭘까? 그리고 또 하나 6호도 추가해 놓으세요. 6호 통과 노치구에 도착한 물품도 추가해 놓으세요. 무슨 땡이에요?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편물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입 신고된 거, 환적 복합 판적된 거, 보세구역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편물도 이제 우편물로 너무 많이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편물도 이제 지식산권 보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죠? 짧게 들어갔지만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통관우체국의 우편세원에서는 엄청나게 일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5항에 수입신고 등을 한자 다음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요. 또는 제3항 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제3항 6호가 뭘까? 3항 6호가 바로 우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주인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에 우편물이 추가됐어요. 썼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7항에도요. 7항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수비신고 등을 한자 다음에 또는 제3항 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우편물의 주인이 또 들어갔어요.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430쪽에 있는 거는 이미 이전에 개정해 놓았을 텐데 430쪽에 있는 내용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밑에 부분인데요. 웨이컨 매입률 이게 수출환율 부분인데 수출환율에도 웨이컨 매입률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똑같아. 기준환율, 제정환율 이렇게 바뀌었죠. 매도율 뿐만이 아니라 매입률이란 말도 아예 법에 없어요. 예. 그 다음 보실 부분은 434쪽인데요. 434쪽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가 있는데 요 말이 바뀌었다며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가 아니라 명의대여 행위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뭐 나중에 더 나오겠죠. 네, 여기 내용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43쪽에 여기 보시면 통과 절차의 특례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이 있는데요. 이 등자가 요 뒤쪽으로 갔어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 등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7월에 바뀌거든요.
446쪽에 이것도 이전에 이미 바꿔놨을 텐데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환율 부분에 그 8번의 과세환율의 직시반 출력인데 하여간 뭐가 나오든지 간에 외환 매도율이 아니라 기재 환율,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47쪽이에요. 447쪽에 254조의 내용이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인데요. 이 등자가 이 뒤로 갔다고 물품의 특별통관 등.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요 이게 전체가 다 이 전체를 이렇게 해도 돼요. 전체가 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내용이 엄청난데 다행히 이것도 7월 1일 날 시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뀌었구나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이건 뭐 오타인데요. 469쪽에 469에 저 위에 법의 264조의 5의 2항에 보시면 과세료 수입에 관한 협조, 수입이 아니라 수집입니다. 수집. 예. 너무 까탈스럽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나중에 보고 나서 깜짝 놀라요 제가. 오타로 깨려고 하지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잘 안 되더라고. 와 이거 크게 바뀐 게 있어요. 482쪽에 보시면은 482 여기 보시면은 275조의 3 이게 큰 변화 중에 하나죠.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가 아니라 명의대여 행위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처벌 수준은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은 관세 회피나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여러분 이 이득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뭐 가격조작죄 바로 그렇게 가면 되고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떼는 거잖아. 보세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서 납세 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납세 신고 한 자도 같이 처벌돼요. 근데 처벌 수준이 똑같습니다. 1년 1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대여죄는요 항상 뭐 1대여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대여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 1년이에요. 보세사 명의대여죄도 마찬가지고 다 1입니다. 1년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다음 장에 483쪽에 그 허위신고죄 등의 2항에 4호가 있거든요. 4호의 끝에 이렇게 하나 더 추가 놓으세요. 4호의 끝에 275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75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근데 275조의 3의 제2호가 뭐죠? 275조의 3 제2호 한번 볼까요? 275조의 3 275조의 3 제2호 이 사람이에요. 그죠?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 신고를 한 자. 허락한 자 말고요. 둘 다 아니고 밑에 사람만. 뒤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 신고를 한 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487쪽이에요. 487쪽에 487에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과태료에 그 277조의 1항에 보시면은 뭐 내용은 큰 변화 없는데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그 앞에 제출까지 지우시고 37조의 4 제1항 제2항에 따라 과세 결정 자료 등의 제출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과세 가격 결정 자료 등뿐만이 아니라
그 전산화된 자료, 또 증명 자료까지 다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두 번째 줄에 3줄에 사 제사항부터 시작해서 제출하는까지 다 지우시면 되는데 지우시고 요런 말이 들어가면 돼요. 30조의 사 제사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내용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본지상환 거래에 있어서 그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오타가 하나가 있어요. 오타가 488쪽에 거기 위에 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요 2번에요.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앞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때문에 신고지만은 공장과 건설장은 그 밖에서 작업할 때 허가이기 때문에 신고만 쓰면 안 되고 허가와 신고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 그 다담장에 491쪽에 보시면요. 491쪽에 거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6호에 보시면요. 6호에 249조에 따른 이 말이 없어지고 그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말이겠네. 249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렇게 바뀌면 돼요. 내용의 설명을 드릴 건 없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두 페이지 다음에 그 493쪽에 새로 들어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278조 바로 앞에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4월생이기 때문에 4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바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근데 분명히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죄가 있어서 그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게 바뀐 거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거의 3.1운동 얘기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뭐예요? 과세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과세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 그거를 누설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때는 3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 포인트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바로 이겁니다. 116조 1항 또는 6항. 116조가 뭐게요? 그게 바로 비밀유지예요. 그거 자체가. 근데 거기 나오는 1항 또는 6항이 나오는 건 뭐냐면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서 과세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상호 있죠? 법원 있죠? 다른 국가 통계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과세정보 제공했을 때 그때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유사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요거예요. 지금 과세자료 제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과세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서 법원 또 뭐 공무원 상호 간에 또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계청장에게 주는 뭐 그런 과세정보 제공을 얘기하는데 그때 비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받고 형사처벌 받으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한대요. 요 내용은 나중에 주직에 나오는 그 공무원한테 돈 준 뇌물수수한 그런 경우에 그 돈 준 사람도 과태료 처벌하는데 그때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또 과태료 부과 기준 대통령이 정한다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지? 과세자료 제출 부분에 나오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과세정보 제공, 즉 비밀유지 규정에 나오는 과세정보 제공에 나오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다르다. 하나는 3년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거는 그냥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예. 거의 다 했네요. 예. 그 다음에 후실 부분은
음,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이건 안 해도 되고. 517쪽에 보시면요. 517쪽에 끝나는 건 9항까지 끝나는데 그 9항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 끝나고 나서 9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10항, 11항, 12항이 더 추가됐어요. 응? 네. 근데 이게 11항과 12항 자체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10항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10항. 관세 무역 데이터의 제공.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관세 무역 데이터는 어떤 걸 관세 무역 데이터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관성책의 평가 및 연구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 작성에 작성된 기초자료와 관성장의 생산 가공 분석한 데이터, 이런 걸 관세무역 데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관세무역 데이터를 보세요. 밑줄이 3개죠? 관세무역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성장이래요. 근데 왜 제공하냐면 그들이 뭔가 이 관세무역 데이터를 자기가 스터디해 보겠대. 어널리시스, 분석해 보겠대. 그러면서 관성장 자료 좀 가져오세요 하면 관성장이 그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오라고 하냐면 나 서울 종로 갑구 국회의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직접 분석. 국회의원이 직접 분석한대. 그래 자료 가져오래. 그러면 관성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뭐 자기가 직접 분석하겠어. 뭐 믿는 사람들이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 국회 도서관장, 또 중앙정기관회장, 지자체회장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 관성장과 국회의원을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관성장은 세관장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잘 알아두시고. 예. 이건 이제 4월 시행이니까 이건 알아둬야 돼. 또 보실 부분은 뭐냐면 522쪽. 522쪽. 522쪽에 보시면은 그 326조의 2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327조 앞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진짜 많은 내용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시행되니까 알아둬야 되는데요. 326조의 2 제목이 뭐래요?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예. 이게 뭔 얘기일까? 아, 걔는 좀 나쁜 놈이에요. 그거 제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대요. 뭐 그런 얘기 같아. 여기 이제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1항도 세관장의 요구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2항도 세관장의 요구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 두 개가 다 세관장의 요구예요. 어떻게 세관장이 요구하냐면 1항 보시면요.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뇌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그 중후관청에 허가 등의 근거문율에 따른 신규 허가 등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대요. 보세요. 키워드 체크하시면 세관장이 요구하는 건데요. 왜 요구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체납했기 때문이에요. 세관장이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 아니할 것을 요구한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걸 요구한대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은 체납자예요. 허가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나 요구하는 사람은 세관장이죠. 예. 세관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역시나 또 3회 이상 체납이지만 체납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 체납된 금액에 합계액이 체납 금액 합계액 500만 원이 넘는데 고액이네 고액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해놓은 사업의 등록이나 또 허가 이런 거를 아예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체납하면 일단 새로 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미 허가받거나 등록을 했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고액인 경우에는 아예 고액 체납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고액 체납자예요. 그러면서 아예 취소해 주세요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항에 보니까 세관장이 요구 철회가 있죠. 1항 또는 2항의 요구를 한 후에 그 사람은 안 돼요. 허가 주지 마세요. 허가도 없애주세요. 라고 했는데 요구한 후 어떤 변호가 있네.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를 징수하면, 그러니까 다 체납 얘기야. 체납하면 취소해주세요. 허가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돈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요구를 철회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체납이란 말. 근데 징수하면 요구를 철회한대. 그러니까 여긴 전체적으로 다 체납과 징수 기준으로 요구했다가 철회했다가 요구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진짜 거의 다 했네. 그치? 그 다음에 534쪽에 보시면은 534쪽에 그 위에요. 그 2호에 보시면은 요것도 뭐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원산정보원이라고 바뀌었는데 이것도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4, 5 부분은 좀 내용이 달라졌어요. 116조 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삭제되는데 마가 바로 이제 관세심사위원회인데 이것도 삭제되는 게 7월에 삭제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 결과 안 나올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밑에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근데 뭐 이 4번에 보니까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대행 업무와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과세정보 제공하는 거에 과세정보 제공을 대행하는 사람도 이 공무원 의제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행한답시고 뭔가 월권하고 뇌물 받고 그러면 똑같이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2호와 여기 나오는 이 마목 이거는 7월부터 시행되니까 이거는 안 하셔도 되지만은 요 4호는 조금 더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위원회 표인데요. 위원회 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관세심사위원회 부분이 납세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들어갔는데 그래요. 근데 이것도 7월 시행이라고. 그러니까 뭐 뜻이냐? 좀 나오기가 진짜 애매해요. 두 개 다. 두 개 다. 위원회 안에 위원회가 들어간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집도 좀 볼게요. 네. 펴보세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은 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보니까 신설 규정이 많지 실제로는 내용을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출문제집 정오표는 그냥 정오표를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신경 쓸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진짜 볼 게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요. 이건 만드느냐고 제가 시간만 걸렸지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돼.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설명드린 거 다인데 뭘 같이 볼 거냐면 여기 있네. 여기 그 505쪽 있죠. 505쪽 기출문제집 505쪽 한번 보세요. 한 문제만 설명드릴게요. 바로 21번 문제인데 505쪽에 21번 우리 필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과세 가격이 아니 납부세액이 1,000달러인 그런 물품에 대해서 가산세가 얼마인가 여행제품의 가산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가 아니라 20만 원 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에서 15원을 뺀 게 아니라 20만 원을 빼가지고 답은 8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 부분 포함해서 내용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쭉 정리하면서 보는데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좀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딱 보니까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하셔도 충분해. 이거는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거 바꿔 놓으시기만 하면 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을 바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음, 음. 그러면 가서 잘 바꿔 놓으시고 좀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딱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얘가 혹시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험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의 구간에, 기간에 혹시라도 개정이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개정사항은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태를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만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